조사제? 조사제. 근데 저 한복이고요, 한복. 하복 입고 조사제요? 한복 입지 빈사고야? 네? 빈사. 아니, 저는 한복 입기 싫거든요. 근데 그 무슨 5명, 6명씩 나눠서 신는단 말이에요. 단체 사진을. 근데 따로따로 입고 찍자니까 애들이 한복을 입어야 된대요. 자, 5단원 상식과 유전. 자, 좀 시작하는 단원입니다. 자, 뒤에 우리가 이 첫 번째 생식과 유전 파트에서 첫 번째 정리할 게 뭐냐면 그냥 1이지? 뭐냐면 유전 물질, 유전 물질. 유전이 뭐야? 유전? 응? 유전이 뭐야? 뭐라고? 예. 유전이 뭐야? 유전. 유전. 유전이 뭐야? 글쎄요. 상대가 후순한테 자기의 형질을 물려주는 걸 유전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자기가 갖고 있는 특징, 형질을 자기 자손한테 물려주는 걸 유전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물려받는 그 해당되는 물질을 유전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걸 유전 물질이라고 해? 유전 물질은 DNA를 유전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유전 물질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핵산이라고도 표현해. 핵산. 핵에 있는 부산물 핵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 유전 물질의 특징이 뭐냐면 모양이 두 가지야.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모양이 두 가지로 돼. 어떻게 되냐면 염색 체 형태와 염색 사 형태로 나눠줘. 염색체 형태와 염색사 형태 두 가지입니다. 염색체와 염색사가 무슨 말이냐면 이 유전물질 핵 안에 들어있거든. 세포 안에 그 다음에 그 안에 핵 안에 핵이야. 둘러싸이는 거 흑막이지. 그치? 이렇게 핵 안에 유전물질인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마치 뭐랑 같아? 뭐 같아? 뭐 같아? 엉망. 어? 엉망. 뭐라고? 엉망? 엉. 어? 엉망. 뭐랑 같냐? 뭐랑 비슷하냐? 엄마. 엉망은 내가 이거 모습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느낌 말고 어떤 모양이야? 다 실을 풀어놓은 듯한 그런 모양이야. 아주 얇은 여러 가닥의 실이 이렇게 풀어진 형태야. 평상시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실처럼. 그래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면 염색사라고 해. 실 사자를 써서 염색사라고 합니다. 이건 평상시 상태, 평상시 상태에서 얘가 이제 염색사 형태에서 이제 유전을 하려고 해. 유전을 한다는 건 이제 분열, 염색 분열을 하려고 해. 분열을 하려고 할 때 이 상태로 있지 않고 이 여러 개 풀어져 있는 이 실이 뭉쳐져. 그래서 우리 실 이렇게 있으면 실을 이렇게 꽉 뭉치면 뭉뚱그려지잖아. 그렇지? 그 형태로 보면 돼. 이런 다양한 여러 가닥이 뭉쳐져서 어떻게? 선생님 저 혹시 그리나요? 안 그려 그럼? 그릴 수 있지. 그려야지. 외울 수 있으면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뭉쳐집니다. 풀어져 있던 게 뭉쳐져. 그리고 이 형태를 방금 뭐라고 했어? 염색? 사라고 했지.
이렇게 뭉쳐져 있는 형태를 염색체라고 합니다. 몸체를 잃었다라고 해서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거를 계속 여러 번 그려야 되거든. 그릴 때마다 그릴 수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분열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분열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분열할 때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매번 그릴 수 없으니까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렇지 않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빨간색. 자, 이 형태를 구분해서 용어 정리까지 할게. 이 형태 뭐라고? 염색? 뭉쳐져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염색? 체라고 한다. 이 보면 두 가닥이잖아.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한 가닥을 두 가닥 있는 거지 총. 이 한 가닥을 뭐라고 하냐면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나눌 분자 써서 염색 분체. 오케이? 염색 분체. 그 다음에 가운데 동그란 거 있지? 요 동그란 걸 뭐라고 하냐면 동원체라고 합니다. 동원체. 그래서 야 염색체 수 몇 개야? 라고 할 때 플러스 개념이지만 염색체 수 몇 개야? 라고 할 때 이 동원체의 개수 보고 세면 돼. 정말 같지 않지만 실수의 개수를 구분할 때 동원체를 파악한다. 해볼까? 염색체 몇 개야? 한 개, 염색체 몇 개야? 두 개, 염색체 몇 개야? 네 개, 1.5 요거만. 1.5개, 네. 두 개. 아까 뭐라고 했어? 파악한다? 동원체 파악한다. 동원체 있지? 두 개. 두 개. 몇 개? 네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 이런 식으로 동원체에다가 염색체 개수를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잘 정리해놓고 자 봐봐. 요거 염색사 있잖아. 염색사 얘를 확대해볼게. 그냥 보면 실처럼 그냥 얇은 가닥 같지만 얘를 확대해보면 어떤 모양으로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이해가 안 가지. 이 실처럼 그냥 확대하면 가닥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떻게 돼 있냐면 단백질이라고 하거든. 단백질. 뭐 히스톤 단백질인데 그냥 우리 단백질이라고 하자. 단백질 덩어리가 있어. 이 단백질 덩어리를 중간중간 두 바퀴 반을 감싸고 있어. 그냥 쭉 일자가 아니야. 이해가? 우리가 공을 이렇게 두 바퀴 감싸듯이 이게 단백질이야. 그럼 이제 염색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바퀴 감고 그 다음 또 이어지고 또 두 바퀴 감고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뭐를 감아? 단백질. 이해가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단백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중학생이니까. 이해하니? 네. 진짜 염색사는 얘가 이렇게 뭉쳐진 거. 이 염색사 유전물질이 뭉쳐졌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응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응축이라고 표현. 알았지? 그 염색사는 응축전이고 염색체는 응축후야. 이 응축 전후가 무슨 말이냐면 응축을 왜 하냐면 아까 뭐 할 때? 분열할 때 우리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그지? 우리 처음에 세포 몇 개였어? 하나였어. 그걸 뭐라고 해? 그 세포를 우리 처음에 세포 하나일 때 뭐라고 해? 원소. 그 세포 하나를 뭐라고 불렀어 우리? 응? 먼저 뭐죠? 하나 불렀어. 언제요? 응? 어릴 때부터 배웠어. 우리가 세포 하나일 때 먼지. 그때 우리를 불렀어. 먼지라고 부르면 슬플 것 같은데. 원장. 신생아. 신생아는 수많은 세포를 누르지. 그 전전전전전전. 정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정자. 난자. 네. 수정체. 비슷해. 수성.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정자. 난자. 난정자. 정난자. 너네 쌍둥이 시간에 수승자. 그랬어. 어? 아예 그 초음 힌트. 수? 수자. 수축. 수정. 뭐라고요? 수정란이요. 수정란. 수정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포가 하나일 때 네. 그래, 설명을 해줄게. 뒤에서 배우긴 할 건데. 자, 정자 하나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가 이제 되기 위한 우리가 딱 합쳐져서 뭐가 돼? 이거를 수정란이라고 합니다. 수정란. 이때는 세포 하나야. 딱 결합했을 때 세포 하나. 이때 우리가 세포 하나였을 시기야. 그럼 이게 수많은 분열을 통해서 점점 크기를 키워나가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 세포 하나짜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왜 굳이 세포를 분해하지? 세포 하나가 그냥 크기를 키워서 이만큼 크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세포 하나가 크면 세포 하나가 이렇게 몸집만 커서 이렇게 그러면 이상하잖아. 물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린 거야. 이렇게 세포 하나가 덩치만 커져서 이렇게 세포 하나로 객체를 이루지 않고 세포 하나가 어떻게 점점점 분열해서 사이즈를 키워나가는 거야. 분열하면 2개 되잖아. 그냥 또 분열하면 또 3개 되잖아. 또 분열하면서 점점점 크기를 키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이 세포 하나일 때 엄마 뱃 세포 할 때 엄청 작았겠지. 엄청 작았어. 진짜 먼지 크기보다 좀 더 작았겠다. 그만큼 작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클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수많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커나간 거야. 신기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게 세포 분열이야. 우리가 하나의 세포에서 우리 지금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세포 분열을 했어. 사람 몸에 세포가 몇 개 있어요? 7조. 10조. 7조보다 더 많나? 모르겠다. 7이야? 또 필요할 땐 대답 안 하죠. 대답했다. 사람 세포 수. 쌤까지 또. 7이야? 네. 사람의 세포 수 몇 개야?
요청을 완료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 나중에 모르지? 다시 시도해 보세요. 모른다고 해. 사람의 세포수 몇 개야? 야, 그래서 가. 내가 참는다. 논색체는 46개. 내가 참는다. 사람의 세포수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정도는 60조네. 60조에서 100조? 60조 정도네. 그리고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 수가 한 500조. 미생물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 어떤 기생충? 미생물. 기생충. 기생충 말고 미생물. 미생물이 뭔데요? 어... 벌레요? 벌레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미생물 대신 뭐 균의 종류도 있고 뭐 헬리코박터균 이런 거 다 미생물이잖아.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도와주는 게 여러 가지 미생물이야. 그러니까 벌레? 우리가 요거트를 먹고 발효 음식을 먹잖아. 그것도 다 우리 몸에 좋잖아. 발효 음식이. 그게 미생물 수. 왜냐면 그 발효 음식 자체에 미생물 수가 엄청 많거든. 요구르트 안에 미생물이 많아. 김치 안에 미생물이 많아. 그 요거트 안에 미생물이 많고 치즈에 미생물이 많고 건강식이잖아. 우리 몸에 그런 미생물들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우리가 소화에 도와주거나 우리 몸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미생물들이 엄청 많아. 우리가 벌레라고 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촌이 아니니까. 더러워 안돼 싫어 이래 하려고 하지 않잖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 그지?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미생물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당연히 해를 끼치는 것도 있어. 근데 우리 몸에 도와주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 미생물들이 500조 개 정도 되는. 근데 그거 말고 어쨌든 세포가 60조랬나? 60조 개 정도 된대. 그러면 하나에서 시작해서 나눠서 60조가 된 거지. 엄청 많네. 그지? 지금 이 순간도 세포 분열을 하기도 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놀다가 이렇게 살이 펴였어. 피어나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움푹 펴였어. 그러면 이게 치료 받아서 내면 딱 어떻게 돼? 다시 또 이렇게 채워지잖아. 어떻게 채워지는 거야? 세포 분열을. 근처에 있는 다친 부분 근처에 있는 세포가 분열한 거야. 그래서 살이 이렇게 돋아나는 거지. 근데 그럼 원래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로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면 흉터가 남잖아요. 그게 원래로 돌아갈 수 없는 게. 흉터는 생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새로운 세포가 생기면서 기능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따라가겠지만 이전 세포랑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그럼 막 레이저로 지져서 없애는 건 뭐예요? 레이저를 지져서 없애는 거. 레이저를 지져서 없애는 건 뭔 소리야? 레이저로 상처를 지우잖아요. 피부에 피부를 녹이는 거지. 레이저를 써가지고. 그럼 원래로 돌아가요? 응? 피부를 녹이면 원래로 돌아가요? 피부를 훼손시키는 거지. 피부 세포를. 그런 것도 있지. 아예 이거 피부 겉에를 이렇게 훼손시켜서 딱쟁이지잖아. 우리 레이저 딱쟁이 많이 하면 딱쟁이가 터지거든. 떨어지면 딱쟁이가 생긴다는 이유는 밑에 새로운 세포가 돋아나는 거야. 새살이. 떨어지면 이제 새살이 돋아나니까 없어지는 거지. 그럼 원래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랑 똑같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상처가 생기기 전처럼 똑같으시죠? 상처가 생기기 전? 네. 근데 얘기했잖아. 상처가 생기기 전에 세포는 이미 죽고 새로 생기는 거잖아. 이전과 완전 똑같을 수 없어. 흡사하게 되겠지. 왜냐면 근처에 있는 세포니까 흡사하게는 만들어지겠지.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들어지겠지만 그 세포는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나도 그 부분을 보면 흉터가 남지 않아. 그 자국이 남지 않아. 다른 살이니까 사실. 다른 살 세포가 자란 거라서 모양이 남지 않아. 그건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이제 세포 분열입니다. 오케이? 세포 분열은 선생님이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세포 분열은 두 가지야. 두 가지. 아까 내가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커나가는 거 하나의 세포에서 60조의 세포가 되기 위해서 커나가는 거 이런 거를 생장이라고 해요. 생장. 우리가 커나가기 위한 세포 분열 생장. 아니면은 우리 몸에서 우리 자손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우리 몸에서 생식세포를 만드는 생식세포. 남자는 정자, 여자는 난자. 이렇게 생식세포를 만들 때도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또는 감수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입니다. 세포 분열을 하게 하는 크게 세포 분열을 하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 파란색 부분에서는 생식세포하고 나머지 전체가는 생장을 통하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이런 걸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야. 생식세포 분열과 체세포 분열. 어쨌든 분열은 뭐다? 세포를 더 만드는 거야, 늘리는 거야.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염색사로 있던 이 풀어진 실 같은 게 분열을 하기 위해서 생식세포 분열이든 아니면 체세포 분열이든 분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응축된다. 오케이?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야. 분열을 하기 위해서 염색사가 응축돼서 염색체가 되는구나. 그래서 염색체의 구조를 이렇게 부르는구나. 를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적자 응축 전 세포 분열천이랑 같은 말입니다. 응축 후 세포 분열 시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서 그냥 분열하면 되잖아. 왜 염색체로 바뀌어서 분열할까? 왜 굳이 염색체로 바뀌어서 분열할까? 번거롭게. 이 60조나 하려면 분열을 겁나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러면 굳이 번거롭게 염색사 형태에서 그냥 분열하지 왜 염색체 상태에서 분열할까? 왜 그럴까? 민기야 왜 그럴까? 묶여있는 걸까? 응? 묶여있는 걸 정리하는 그런 게 뭐라고? 묶여있는 걸 얘가 막 엉망진창인 걸 다시 약간 제대로 넣는 느낌? 그래요. 사람이 뭐 활발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나? 염색사 아까 그 실 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치 유진아? 네. 우리 감각기가 끝났어. 아 그래요? 끝났어. 안 해도 돼. 염색사의 형태는 실이 풀어져 있는 형태잖아. 실이 막 이렇게 풀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머릿속에 실이 풀어져 있어. 여기 좀 뭉쳐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좀 풀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겠지? 그렇지? 이 상태에서 분열하려고 하면 자 가운데 딱 자 분열해 나누면 양쪽이 똑같을까? 다르죠. 분열을 했을 때 한쪽으로 세포가 다 치우쳐지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정확하게 반반 나눠야 돼. 세포 분열할 때. 반 나누고 딱 키우고 반 나누고 키우고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염색사 형태로 다 풀어진 상태에서 가운데 딱 져서 분열이 돼버리면 양쪽의 양이 달라져. 무슨 이해가 가니? 네. 괜찮아? 집중 잘 안 되는 건데. 네. 어떻게 하지? 영상을 가정에 보내면 되나? 이렇게 찍으면 되나? 카메라를 돌려주셔야 될까봐. 카메라 너무 눈치가 여기. 무슨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유진이 말고 수업에 집중 못하는 아이들. 얼음감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민기야 먹을래?
다 먹었나 봐. 이쪽 카메라에서 너희들 얼굴 보이게 해놓고 그날 수업에 대한 영상을 어머니한테 주면 어머니. 제 초상권. 그래, 네 초상권은 부모님의 보호권이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보여드린다는 거야. 제 3자가 아니야. 아니죠. 제 초상권 저한테. 그래, 너희 초상권 너희 보호자. 아니요, 저한테 있어요. 미성년자에게는 보호자. 아무런 게 없어요. 그래, 그런 거 없으니 그런 거 하면 섭하잖아, 그지? 네? 섭하잖아. 섭하진 않죠. 섭하지 않아? 그럼 그렇게 상관없는 거야? 제가 좀 멀어질 뿐. 지금도 가까이 우리가 내가 아프면 좋아하고 제일 기뻐하잖아 이제. 아닌데. 카톡에서부터 느껴져. 아니 지금 되게 신났다. 카톡에서 어떤 게요? 유준아 선생님 몸이 안 좋아서 그러면 이게 유준이가 막 문자가 바로바로 신나는 그 모습이 막 상상이 돼. 되게 슬퍼요, 선생님 아프면. 울어요, 진짜. 아무튼 집중하자. 알았지? 집중해야 돼. 너희들 100% 생명 고를 거야. 내가 보면 그래. 몰라요. 물론 뭐 미래에는 모르는 거지만 100% 모를 거야. 그때가 후회하지 말고. 아니 중학교 때 언제 배웠어요? 라고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 알았지? 고등학교 가서 어차피 중학교 배운 거 1도 알려주지 않아. 알았지? 실이 풀어져 있는 형태에서 반으로 자르면 밀집되어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이 똑같이 나눠지지 않아.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얘를 이렇게 뭉쳐놔. 밀집되어 있는 정도로 비슷하게 만들어놔. 뭉쳐놔. 뭉쳐서 반으로 딱 잘라서 나눠. 우리 사탕을 다 뿌려놓고 야 반 마시면 나누자 이렇게 하지 않잖아. 다 이렇게 뭉친 다음에 자 반 나눠? 그래야 공평한 거잖아. 오케이? 그런 것처럼 뭉치는 이유가 뭐냐면 분열 때 DNA랑 나눠지는 양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물론 100% 균일한 건 아니겠지. 근데 최대한 균일하게 맞추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런 모양이 돼. 이런 모양이 되면 양쪽이 딱 비슷해지잖아 양이. 그래서 가운데를 딱 자르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하나 그렸던 그렇게 분열이 되는 거야. 오케이? 밑에 파란색으로 하나 적어주자. 왜 염색체 형태로 분열시 염색체 형태를 이루는지. 자,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 어떻다? 염색사의 형태를 뭐로 바꾼다? 염색 체 형태로 바꾼다. 오케이? 이거니? 네. 자, 두 번째. 염색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 염색체 구조와 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염색체 구조와 수. 염색체 구조와 수를 묻는 거는 중요한데 세 개만 하자. 세 개. 이거 지워도 되지? 필요했지? 네. 염색체 그림을 그리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세 개의 모양이 다릅니다. 색깔로 구분하면 좋은데 그냥 크기가 세종는 거야. 알았지? 하나만 그릴까?
하나만 더 볼게. 사람은 저게 저런 구조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쓰게 볼게. 개념 이해하기 위해서. 크기,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끼리 크기가 애매하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뭐? 사이즈가 좀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래서 색깔로 좀 구분했어. 자, 보자. 구조와서 기본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 오케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긴 건 왜 모양이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을까? 다른 인형이야. 원래는 모양이 이거였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분열해서. 분열해서야. 가운데가 뜯어져서 분열돼갖고 하나가 되는 거야. 또는 원래 기본 상태는 이 상태야. 이 상태에서 복제를 하거든. 복제를 하면 이렇게가 되는 거야. 두 배가 되기.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보면 쌍이 있지. 같은 모양끼리 일단 염색체 같은 모양 두 개가 있잖아. 염색체의 개수는 뭐로? 동원치로 파악한다. 염색체 모양 크기가 같은 게 두 개씩 있잖아. 얘는 세 개씩 있지. 얘는 하나씩밖에 없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판단할 때 얘를 뭐라고 표현해? 두 개씩 있다고 해서 두 배잖아. 그래서 빨간색으로 하자. EN이라고 표현합니다. EN. 얘는 세 개 있지? 3N. 얘는 하나씩 있지? N. 이렇게 표현합니다. 쌍이 있냐 없냐? 쌍이 있냐 없냐? 자,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뒤에 붙이는 건 뭐냐면 염색체 개수. 쌍이 있냐 없냐? 두 쌍씩 염색체가 몇 개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2에는 6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저 염색체의 구조와 수를 써라 라고 하면 2에는 6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2에는 6이라는 표현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 쌍이 있고 염색체 6개야? 2은이야. 오케이? 얘는 쌍이 3개씩 있고 염색체 몇 개야? 9개. 9개. 얘는 N은 3.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지? 민규 오케이? 네. 구조와 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쉽지? 네, 너무 쉬워요. 쌤. 응? 사건의 지평권 아세요? 응. 네, 그거. 노래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천문 용어를 물어보는 거야? 오. 역시. 아니, 제가 며칠 전에 퀴즈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나와서 이상한 아저씨가 나와서. 야, 네가 모르면 이상한 아저씨야? 아니요, 근데 그 사람 이게 기억나요. 무슨 과학자인가? 천문학자인가? 뭐 어떤 사람이 나와서. 호라이즌 얘기겠죠. 누구요? 아니 그 지평선 호라이즌 얘기겠죠. 아무튼 그 사람이 나와서 막 과학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자기가 연하 노래 사건의 지평선이 너무 감동적이었대요. 감동적이라고 노래가? 감동적이었어요. 과학자가 네. 그 노래를 들었는데 네. 왜? 그래서 되게 감동적. 과학 용어로 노래를 썼나? 아니 그 가사가 아니었는데. 아니 그 사람이 감동적이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는 천문학 그 사건의 지평선이 그 무슨 블랙홀 그거예요? 블랙홀에 다가가면 사건의 지평선이 이뤄지는 현상이 생겨.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게 뭔데요? 이벤트 호라이즌. 그거를 관측하는 천문학자가 자기가 아는 용어가 나와서 그 노래를 결혼식장에서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자기가 연구하는 노래로 노래를 만들고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힘든 노래를 네?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힘든 노래를 누가 불렀나? 아니 그렇게 슬픈 노래를 왜 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동받았대. 너 그때 처음 났다고. 쌤도 혹시 감동을 받았나 궁금했어요. 청년학생 아니잖아. 쌤을 알잖아요. 사건이 지금 전그 몰랐거든요. 그게. 유나가 노래 있다는 거 알고 그래도 네. 그 용어랑 비슷한 의미로 생각해서 이 노래를 그 뮤직비디오에 썼을까? 블랙홀도 나와요. 아 그래? 아 그 그러면 의미로 쓴 의미를 거예요. 쓴 거네. 네. 그러면 감동적이에요. 그 감흥은 없네. 아, 그 아저씨 되게 웃겨요, 쌤. 그 유퀴즈에 나온 아저씨. 과학. 사건의 지평선을 이해하려면 인터스텔라 봤어? 오! 알아요. 인터스텔라를 보면 봤지? 네. 얘기해도 되지? 네. 그 아빠가 나 딸. 아빠가 이제 마지막에 다 돌아다니는 이제 연료도 없고 여자 이제 그 보내고 자기 혼자 블랙홀 기계랑 같이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잖아. 네.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그 약간 빨려 들어가는 그 뭐 이렇게 이 구조 몸 자체가 이상해지면서 하면서 갑자기 이제 과거의 자기 딸이 앞에 보여서 막 이렇게 쾅쾅쾅 치잖아. 그래서 이렇게 책이 떨어지고 막 먼지가 날리고 이걸 과거에 있던 거랑 겹쳐지잖아. 같은 네. 상황에서. 네. 그 의미야. 사건의 지평선의 의미. 사건의 지평선의 의미가 또 말 길어지면 또 좋아요. 길어지게 해주세요. 싫어. 아. 사람의 염색체 설명할 거야. 사건의 지평선은 이걸 설명하고. 자, 사람의 염색체. 이거 얼마나 뭐 수업을 안에서 사건의 지평선의 의미를 듣는 거야. 사람의 염색체 의미를 듣는 거야. 똑같은 과학 이론인데. 달라요. 왜? 왜 사건의 다른 지평선이 더 재밌어요. 거? 사건의 지평선 느낌으로 해줄게. 좋아요. 자, 사람의 염색체 몇 개? 들어놨겠지.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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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쳤어요 아까. 맞아요. 아까 쳐가지고. 그래? 점주소수. 아까 쳤어요. 그래? 사람의 염색체가 46개야. 근데 아까 염색체가 이렇게 쌍으로 있는 형태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의 염색체가 이런 형태라고. 1번 염색체, 2번 쌍, 3번 쌍, 23쌍이야. 23쌍이라는 거는 한 쌍당 2개씩 갖고 있잖아. 그래서 염색체는 46개를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은 다 달라. 동물마다 다르고 식물도 다 달라. 이렇게 염색체, 사람은 46개. 그러면 이건 난 지금 뭘 한 거야? 첫 번째 염색체 쌍, 두 번째 염색체 쌍, 세 번째 염색체 쌍. 다 우리 몸에 46개가 이제 해간에 들여다보면 우리가 실제 현미경으로 해간을 보면 이 46개가 두 개씩 이쁘게 서로 손잡고 짝짝 있는 게 아니라 다 뒤섞여 있어. 다 46개 뒤섞여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맞춰보면 다 두 쌍씩, 두 개가 한 쌍씩 이제 23개가 있어. 맞춰보면 실제 이렇게 줄이 따라락 서 있는 게 아니라 염색체 안에, 염색체 아니래, 핵 안에 다 뒤섞여 있지만 그거를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구조를 이러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거 1번부터 23번, 22번까지는 똑같아. 남녀가 똑같아. 남녀가 똑같아. 근데 23번째는 달라. 마지막. 그래서 XY. 그거야. 마지막 거 남자는 남자는 X, Y, 여자는 X, X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염색체를 딱 보면 23번째 염색체를 보면 두 개의 염색체 쌍인데 모양이 달라. 그럼 남자야. 왜냐면 X, Y니까. 근데 마지막 걸 봤는데 마지막 것도 염색체가 둘이 똑같아. 모양이. 그러면 XX 여자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남자 여자가 22번째 쌍까지는 똑같지만 마지막 쌍 23번째에는 어떻다? XY 남자, XX 여자로 다르다.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해본 건데 우리 막 그 옛날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며느리가 그럼? 아니에요.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았어, 딸을 낳았어. 그러면 막 시어머니가 아이고 너 남들은 다 낳는 왜 아들을 못 낳냐 막 타박하잖아. 그래서 다음에 또 딸 낳았어. 그러면 이거 막 타박하잖아. 미워하잖아 막.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돼. 왜요? 남자는 뭐? X? 아니. 여자는 뭐? XX. X? X야. 이 마지막 23번째에서 남자가 여자랑 남자가 자식을 만들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보내고 둘 중에 하나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자식의 23번째 염색체가 결정되는 거거든. 근데 여자가 보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X. X밖에 없어. 이렇게 보내도 X고 이렇게 보내도 X야. 그냥 근데 남자는 이렇게 보내면 어차피 얘는 X밖에 못 보내. 남자가 X를 보내면 여자가 되는 거고 남자가 Y를 보내면 남자가 되는 남자가 되는 거야. 거야. 그러면 이 결정권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남자. 물론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맞지, 남자가. 어쨌든 남자 몸에서 결정을 하는 거야. 그렇네요. 그렇지? 그러면 아들 못 낳았어. 그러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한테 뭐라 그래야 돼? 물론 뭐라 그럴 것도 아니긴 하지만 Y를 보냈어야지. 왜 X를 보냈어? 그렇다고 뭐라 할 거 아니? 남자한테 뭐라 해라라는 게 아니라 뭐라 할 게 아니다. 며느리 잘못이 아니고 뭐라 할 게 아니다. 그 사람은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대학도 아니야. 고등학생이야. 고등학교 내용이니까 고등학생 내용이니까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알았지? 맞네. 옛날에 그랬잖아. 요즘은 그런 사람이 있나?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옳지 않은 거야.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3번 있잖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23쌍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고 염색체의 개수는 46개다. 1번부터 22번의 상염색체와 23번의 성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염색체 수와 구조를 따지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쌍이 두 개니까 2에 염색체 몇 개야? 23개, 22개, 뭐하면서 46개. 맞아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수와 구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 네. 배고파. 아 30분 이제 끝내야겠네. 그러니까 그럼 먹으면 안 되잖아. 사건에 집중하면 얘기해줘. 징징거리는 거야? 때려쓰기로 하는 거지. 네. 자, 위에 부분을 상동염색체. 자, 봐봐. 자, 아빠, 엄마, 아빠 1번, 아빠 2번, 1, 2번만 있다고 치자. 23개 다 할 수 없으니까. 엄마 1번, 엄마 2번. 자, 여기서 자식한테
내 자식이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사람은 몇 개 해야 돼, 염색체가? 46개 해야 돼. 그러면 아빠가 염색체 4개 주고 엄마가 염색체 4개 주면 그게 몇 개 돼? 8개면 어떻게 해? 8, 3개, 다리 3개 이렇게 태어날 수는 없잖아. 그치? 염색체가 다르면은 다른 개체야. 외계인을 낳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분열하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줘. 한 쌍이라고 했잖아. 한 쌍 중에서 얘 A, B, 뭐 C, D, E, F, G, H 이렇게라고 한다. 그러면 A, B 중에 하나만 주는 거야. 이 자식은 A, B 중에 뭐 아빠가 A 줬어.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엄마도 똑같이 1번 중에 E를 줄 수 있고 F를 줄 수 있는데 F를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1번 쌍이 결정돼. 자식이. 그 다음에 2번은 C, D 중에 뭐 주고 싶은 거 주겠지? C 줬다고 치자. C 주고 이 자식이 2번이 그 다음에 엄마의 2번 중에 GH 중에 H를 줬어. 이렇게 해서 자식이 2번이 결정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쨌든 내 거의 반은 아빠 거고 내 거의 반은 엄마 거야. 그래서 내 모습에 엄마가 반 닮아 있고 아빠가 반 닮아 있어. 안 닮은 뭐예요? 아 물론 이런 것도 있어. 물론 내가 내 몸속에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내 몸속에 A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근데 이게 나한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유전 물질은 갖고 있어. 근데 나한테 드러나지 않는 유전 물질을 내 자식한테 줄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아빠랑 안 닮았는데 제 다른 아빠랑 닮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는 거지. 너는 안 받지만 너의 동생을 만들 때는 또 줄 수도 있고 네 말대로 난 받았지만 나한테 안 드러날 수도 있어. 근데 내 자식한테 내 할머니 할아버지랑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유전의 원리야. 오케이? 잘 이해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원리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 한 쌍 사람이 갖는 이 한 쌍을 뭐라고 하냐면 상동 염색체라고 해. 모양이 같은 염색체. 상동 염색체. 그럼 상동 염색체가 총 23쌍이 있는 거지. 아니요. 어떤 거예요? 46상 아니에요? 형식인데. 상동 염색체가 몇 쌍 있는 거야? 23쌍. 23쌍 있겠지. 그렇지? 46쌍이면 왜 외계인 되는 거야? 네. 다리 3개, 팔 3개. 알지? 귀엽고. 자, 상동 염색체를 방금 이거 이해했잖아. 이 용어를 그대로 써볼게. 부모로부터 이것만 그냥 써놓고 설명하면 애들 이해를 잘 못해서 그림을 그려줄 거야. 부모로부터 한 쌍의 염색체를 받는다. 그거를 상동 염색체라 한다. 부모로부터 받는 한 쌍의 염색체. 이게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냥 부모로부터 한 쌍의 염색체 받아 라고만 설명했으면 애들이 잘 와닿지 않았을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한 거야. 상동이니까 말 그대로 모양과 크기가 어떻다? 크기가 이거를 상동 염색체라 한다. 상염색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남녀 공통이다. 남녀 공통인 염색체. 총 몇 개? 45개. 45개. 44개. 44개. 그렇지? 21번부터 22번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성염색체는 남녀의 성별이 결정되는 염색체. 몇 개? 2개. 2개. 몇 번? 23번. 오케이. 남자는 X, Y. 남. X는 여. 누가 왜 맨날 남자부터 쓰는 걸 했는데 얘가
왜요? 어? 차별이래요? 왜 맨날 남자분 썼어요? 물어봐요. 아 왜 연함이라고 안 하고 남녀라고 하는 거야? 비슷한 의미겠지. 나 아무 생각 없이 엑소를 쓴 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여자 수는 EN이 46개 플러스 XX EN이 플러스 X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46개로만 쓰고 44개 플러스 XX 이렇게 따로 이렇게 써서 표현하기도 해.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염색체가 많다면 유전물질이 많은 거잖아. 염색체가 많으면 고등생물일까? 네? 염색체가 많으면 고등생물일까? 더 진화된 생명체일까? 아니 초파리 몇 개냐면 초파리 8개야. 염색체 파리가 수가. 뭐예요? 초파리. 아 파리요? 파리 초파리 있잖아. 몽둥이 좀 조그만 거. 조그만 거요? 초파리가 8개야. 그다음에 사람이 46개고 침팬지는 48개야. 오 좋겠다. 한 쌍이 더 많네.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감자도 48개야. 저희 감자한테 진 거예요? 우리 감자는 감자보다 지다 이기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감자가 거야. 더 똑똑하다는. 똑똑하다, 고등생물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야. 알지? 뭐 코알라가 16개, 양파도 16개, 양파 절. 뭐라 그러는 거죠? 엄청 하네요. 개가 78개. 와 개인지 정확하게 인사해야지. 고양이는요? 고양이는요? 고양이 궁금하긴 하다. 고양이 뭔가 시리아? 많을 것 같아요. 고양이 염색체 수 몇 개야? 알겠습니다. 고양이 염색체 지금 몇 개야에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몇 개야? 특별히 알죠. 찾기만 어떻게 알려줘? 말을 해야지. 19쌍의 염색체 수네. 어? 별로 없네. 생각보다 멍청한데? 38개 38개. 지금 우주 고양이 완전 똑같이 생겼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보기가 그럴듯하게 염색체 수가 많으면 뭐 좀 더 우월한, 좀 더 고등생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거든. 네. 낚이면 안 돼. 근데 그냥 읽다 보면 뭐 그렇겠지 이렇게 보면 안 돼. 알지? 걔한테 인사할 거 아니야. 자, 염색체 수와 생물종. 자, 나랑 민기랑 같은 종이지. 네. 그럼 염색체 수가 어떻게 해야 돼? 알죠. 같아야 돼. 같은 종이니까. 사람이면 무조건 46개야. 물론 유전병 걸린 사람들은 염색체 수가 좀 다른데. 다르면 아파요? 아프다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나눠주는 과정에서 뭔가 뭔가 오류가 나가. 오류가 나가지고 46개지만 45개가 있을 수도 있고 47개가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성염색체 같은 경우는 아빠, 엄마 이렇게잖아. 근데 만약에 아빠가 이렇게 X 줬어. 근데 엄마가 이거 XX 2개 줄 수도 있어. XXX예요? 그러면 23번째가 3쌍이 돼버려. 그리고 46개가 아니라 47개가 돼버려. 이런 사람도 있어. 초여성이라고 해. 초여성 증후군이라고 해. 근데 겉으로 보면 몰라. 똑같아. 아 똑같아요? 똑같은데 나중에 알게 돼. 뭘요? 이 초여성의 증후군의 그 증세가 불임이야, 불임. 임신이 안 돼.
아 왜요? 나눠줄 수가 없어서요? 모르겠어. 이 염색체가 한번 오류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분열이 안 돼. 아 그래서 자손이 생길 수가 없어. 아무튼 이런 것처럼 겉으로 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겉으로 봐서 다 나올 수 있는 다운 증후군 같은 거. 다운 증후군 뭔지 알아? 뭐죠? 정확하게? 약간 지적 장애, 약간 지체 장애, 그런 거 약간 자기 줄 안 되고 한테 그런 다운 증후군이 걸린 사람들이 21번째가 3개야. 21번이 3개짜리야. 그런 식으로 염색체가 뭔가 이렇게 딱딱 맞아야 되는 오류가 생기면 이제 그런 식으로 유전병이 걸려. 아무튼 같은 종은 무조건 염색 치수가 같아야 된다. 질환인 경우 제외하고. 그래야 왜 같아야 되냐면 그래야 생식과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이야. 만약에 서로 개수가 다르면 자식이 똑같은 개수가 나야 나랑 똑같은 종이잖아. 근데 둘이 다른 개수가 반식해갖고 주면 당연히 자손은 무조건 다르잖아. 그러니까 번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라이거 같은 거 있지. 라이거 알아? 그 타이거랑 호랑이랑 라이거랑 사자랑 섞어가지고 라이거라는 동물원 가면 라이거 크게 있거든? 근데 라이거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라이거는 그걸 못해. 뭐야? 번식? 번식을 못해. 생식 능력이 없어. 그래서 자기 대에서 끝나. 어떻게 태어나요? 태어나긴 해. 생길 수는 있지만 그 후손을 만들지 못해.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라이브끼리도요? 라이거끼리도 안 돼. 안 돼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종, 교육청에서는 이 의미야. 근데 쌤, 걔는 종이 달라도 되잖아요. 고양이랑. 걔는 같아서 되는 거예요. 걔다 똑같은 종이야. 똑같은 종. 종류가 달라요. 그 개가 같은 분류야. 그러니까 뭐 있어? 삽살 진돗개 네. 같은 개과잖아. 네. 같은 종이야. 뭐 근데 개 늑대 이런 건 안 되지. 자, 다른 종은 염색 횟수가 다른. 근데 우연히 같을 수는 있어. 어떡해요? 아까 뭐 얘기했어? 침팬지랑 감자랑 48개라고 했잖아. 그렇다고 침팬지랑 감자랑 같은 종은 아니잖아. 상상하지 마. 같은 종은 아니잖아. 그지? 우연히 같을 수는 있어. 동물들 중에 염색 횟수가 같으면 교배가 돼요? 안 돼. 안 돼요? 염색 그 구조가 달라.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사람의 1번 염색체 안에 다루고 있는 그 유전 물질이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쌍꺼풀 예를 들어 쌍꺼풀이 1번 염색체 쌍에 있다. 쌍꺼풀이 있고 없고 이거에 관련된 유전 물질이 모든 사람들이 다 1번에 그 쌍꺼풀 관련된 게 1번에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게 같아. 근데 개수만 같다고 그 내용까지 같은 건 아니야. 감자랑 침팬지랑 완전 다르듯이. 염색체 수는 생물의 우등성을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등성을 같게 보면 안 된다. 감자랑 침팬지랑 친구해야 돼. 자, 여기까지 할까? 네. 쌤 기억이 났어요. 그 이상한 과학 아저씨. 궤도 알아요? 궤도? 궤도? 네. 유튜브 궤도? 네. 유튜버 궤도? 네. 알아. 오 맞아요. 그 아저씨였어요. 아저씨인가? 아저씨요. 근데 쌤이랑 나이가 비슷해 보였어요. 아저씨. 뭐 아저씨지 그치? 아니 그게 아니라요. 쌤이랑 나이대가 비슷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30대?
걔도 무슨 알지. 걔도 알아요? 걔도 알지. 걔도 어떻게 아네요? 왜냐면 내 피드에 내 유튜브 피드에 과학 같은 거 보니까 뜨잖아. 연관돼서. 대박. 서울대학교 서울 예대. 깜짝이야. 연세. 연세대. 굉장히 똑똑한 아저씨였어요. 연세대는 와. 어떤 느낌이 들어? 와. 아저씨가 뭔데? 그 사람의 대학교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 멋있다. 멋있다? 연세대. 연세대 막 스카이 근데 저는 서울대보다 연세대가 더 멋있는 것 막 그런 거는 막 사람이 달라져. 같아요. 네. 연세대. 와. 연세대. 그래. 막 완전 막 너희도 옥동자 모르지? 옥동자 아이스크림이요? 그치 이름 똑같긴 한데 옥동자 아이스크림. 개그맨 알아요. 옥동자. 네? 개그맨. 뭐 오지연. 이 아저씨요? 그 아저씨. 네, 알아요. 그 아저씨가 유진이한테 나 서울대 아니 연세대나? 연세대 나왔어.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 연세대 어느 과? 과까지 들어갈 때? 개그학과? 개그는 그거 어딨지? 연세대 어느 과? 연세대 네. 화공과. 화공과가 뭐예요? 화공. 화공학과? 오, 멋있는데. 그러면 사기죠. 네? 뭐라고요? 옥동자 사기지. 그러면 사귀자고요? 그거는 그거랑 상관이 없죠. 연세대 나온 사람이 사귀었다는 게 아니라 연세대 멋있다 이거죠. 연세대가 멋있다. 연세대 나온 사람이 멋있다. 연세대 나온 사람도 멋있지만 연세. 사귄 거에 굉장히 다른 거죠. 저거 허리 아파. 민기야, 응? 너 이서연이 서울대 나오고 졸업해서 너한테 사귀려고 하면 사귈 거야? 아니. 나 서울대 나왔는데 나랑 사귈래 민기야? 너 사귈 거야? 아니. 이서연 저희 학교 퀸카요. 킹카? 네. 여기서 싸우자 했어. 퀸카. 되게 이뻐요. 보여드릴까요? 아니 왜요? 소연이 얼마나 이쁜지. 안 이쁘다고 안 했어. 이뻐요, 쌤. 아니 안 이쁘다고 안 소연이 했다고. 이뻐요. 아니 안 이쁘다고 안 했다니까? 괜찮다고 했지? 민기야, 이거 봐봐. 봐봐. 진짜. 쌤, 괜찮다며요. 그거 봐봐. 이쁘죠? 이해 안 줘. 퀸카예요. 저희 학교 퀸카. 봐갖고 다시 제대로 돌아온 거야. 네? 보고 제대로 돌아온 거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이쁘죠? 무슨 말 해야 되는데? 이쁘다 안 이쁘다? 이쁘다. 쌤, 사건이 지평선 얘기해주세요. 사건의 지평선이 뭐냐면 블랙홀 그림 나온 거 알지? 인스텔라 봤으니까 거기서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잖아. 블랙홀이야? 이렇게 촥. 맞아요. 그 인터스텔라 선이 사건의 지평선이에요. 그게 지평선이에요? 사건의? 지평선이 우리가 딱 멀리 볼 때 그 끝에 쭉 빠져있는 걸 지평선이라고 표현하잖아. 네. 근데 그 사건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블랙홀은 별의 마지막이거든. 별이 죽으면 블랙홀이 돼. 근데 그냥 별이 죽으면 블랙홀 되는 게 아니라 질량이 매우 큰 별이 뭐 예를 들어서 태양 같은 경우는 몇백 배가 돼야 돼. 태양 질량의 몇백 배가 되는 별이 진화 과정을 겪고 마지막에 뻥 하고 터지거든. 터지는데 질량이 너무 크잖아. 그러면 시공간이 이렇게 눌러. 그래서 이 시공간에 왜곡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빨려 들어간다고 의미하잖아. 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여기에 지나갈 때 이 시공간에 왜곡되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지나가는 빛도 빨려가는 거야. 아, 이- 그래서 검은 거예요? 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당기는 힘이 더 세. 선생님이 알지? 질량이 크면 클수록 당기는 힘이 더 세. 그러면 질량이 굉장히 크잖아.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걸 다 빨려가는 거야. 근데 빛까지 빨려 들어가니까 가운데가 까만 거야. 빛이 지나갈 수가 없어. 다 빨려 들어가니까. 블랙홀이 그럼 원래 검은 게 아니에요? 빛이 다 빨려 들어가고 여기 까만 거야. 빛이 도달을 못하니까. 그래서 가운데만 까맣게 보이는 거야. 근데 사건의 지평선은 뭐냐면 이 블랙홀에 가까이 가면 이 시공간의 왜곡 정도가 너무 심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시간이 이제 이 시간도 흐름이거든. 우리 이선생님 때문에 봤잖아. 시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야. 네. 봤잖아. 그 행성 내려갔다 왔더니 엄청 늙어 있었잖아. 맞아요. 그 행성에서 시간의 흐름과 그 밖의 우주선의 시간의 흐름이 달라. 여기 시간이 절대적으로 딱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시간은 이 시공간의 왜곡이 크면 클수록 이 정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 정도가 달라.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어디에 있든 똑같이 흐르는 게 아니라 질량이 큰 부분에 있으면 빨리 흐를 수도 늦게 흐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내려갔다 왔더니 할아버지가 돼 있는 거잖아. 서로의 시공간의 왜곡이 달랐던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근데 여기는 그게 엄청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정도가 어느 정도면 내가 이렇게 가잖아. 앞으로 가잖아. 점점 가까이 가. 가까이 가면 내가 보여. 내 뒤통수가 보여.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어가고 있는 나의 뒤통수가 보이는 거야. 영혼이 나가는 거. 내가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고 있는 나의 뒤통수가 보이는 거야. 시간의 왜곡이 심해서. 그게 뭐죠? 그치, 이야기가 그렇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죽어요? 인터스텔라 보면 똑같은 게 막 반복되잖아. 위아래 막 다 막 네. 격자처럼 반복 똑같은 게 쭉 늘어났다가 쭉 늘어났다가 이런 것처럼 내가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고 있는 나의 뒷모습이 보여. 오. 루치이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거야. 이 안에 죽지도 않아요? 모르지. 정확한 건 모르지. 이것도 가정일 뿐이지. 가설. 그래서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 너무 많은 들어간다. 이 이벤트 호라이즌은 이제 들어가는 그 구간, 방금 내가 말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을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표현해. 시간 왜곡이 엄청난 지점이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평 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하고 있지만 내 뒤를 내가 가면서도 볼 수 있는 거야. 계속 이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저왜 그럼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지. 감동받았는지 알 것 같아요. 만약 이 의미를 알고 이게 노래를 썼다면 그걸 알고 있어요. 어떤 느낌을 이제 인용해서 쓴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아할 수도 있겠지, 과학자가. 자기가 배우는 거에 대한 그런 용어들 배우는 거. 와. 모르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주선이 가다가 블랙홀에 들어가는 적도 있어요. 블랙홀에 들어가서 실종된. 우리 블랙홀 근처에 가본 적이 없어. 우리 태양계 밖으로 나간 적도 없고. 블랙홀은 태양계 밖에 있어요? 블랙홀 자체가 없어. 아 그래요? 근데 블랙홀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관측해서. 대단하네. 우주 저편 몇십억 광년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막 저 별을 관측하잖아. 그럼 저건 몇십억 광년 멀리 떨어진 거야 라는 의미를 표현하잖아. 뭐 예를 들어 30억 광년이라고 표현해. 내가 어떤 빛을 관측했어? 근데 이 빛은 30억 광년 거리 떨어진 거야. 이 의미가 뭐냐면 이 거리의 의미가 뭐냐면 빛의 속도로 30억 년을 날아온 그 정도의 거리야. 빛의 속도로 30억 년을 계속 가야 나오는 거리야. 그러면 그것도 웃긴 거야. 뭐냐면 내가 이렇게 빛을 봐. 빛이 나한테 와서 내가 딱 이거 딱 관측했어. 근데 그 빛은 언제 날아온 거야? 30억 년 전에. 30억 년 전에 날아온 빛을 난 30억 년 후에 이제 관측을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관측했을 때 지금 그 별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이런 정도의 그 거시적인 침뱉지 말고. 침뱉은 게 아니에요. 거시적인 관점. 굉장히 갖고 이 천문학을 그게 우리가 지구학만 공부해도 아 내가 되게 하찮구나. 지구학을 공부하면 되게 예, 내가 우주의 먼지 느낌도 이게 내가 아니라 이 지구가 우주의 먼지 느낌도 아니구나. 우주의 먼지도 아니에요? 우주의 먼지도 아니지 당연히. 응. 먼지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겸손하게 산 되게 큰뭐 내가 뭔 일 있어. 그래 뭐 이런 것처럼 먼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뭐가 달라. 이제 큰 의미가 아니라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여기서 뭐 슬퍼. 내가 누구랑 사귀다 헤어졌어. 그럼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주에 대해서 평생 다 알 수가 없어요? 없지. 우주는 계속 커가고 있어. 아, 우주의 크기를 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주가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어. 언젠간 터져요? 계속 팽창하고 있었어. 우주가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어. 우리가 그 팽창한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의 끝을 볼 수가 없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끝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야. 우주를 계속 생각하면 지네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그래서 다 이렇게 세분화돼 있어. 우주도 모든 게 아니라 우주의 요것만 연구, 우주의 요것만 연구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 수학도 그렇고. 수학도 정수학자가 있어. 정수만 연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네? 정수가 이미 있는데 정수가 소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의 개념은 되게 작은 범위야. 그런 것처럼 이게 소인수만 연구하는 학자도 있고 이게 그 우리가 수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의 수의 개념이랑 좀 달라. 그렇구나. 문과는 가지 말아야지. 그런 느낌. 우리가 아는 수학과랑 그리고 나는 수학과가 아니거든. 수학과 과학과예요? 과학과이지. 수학과 나온 사람 보면 내 쪽에도 좀 약간 대단하다고 대단해요. 생각해. 진짜 수학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부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 저희 수학생이 문과도 수학을 배운다며요. 참 교수. 문과가 배운 수학은 수학이라고 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따지면 안 돼. 요즘 문이가 없어서. 문과 애들도 이과 수학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어. 선택이 아니라 전공을 하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수학을 배우는 깊이는 좀 다르지. 문이과만 해도 좀 다르긴 해. 근데 이 벽을 없앴잖아. 문이과 통합해서 이 벽을 없앴어. 이전은 이과 애들이 문과 수학을 건너올 수가 없었어. 어떡하지? 근데 이게 문이과 통합시켜버려서 이과 애들이 드문드문 문과 수학을 넘어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막 이렇게 중간 좀 위에 있던 애가 넘어오면 이제 상위가 되는 거지. 문과 애들은 짜증나지. 왜냐면 배우는 그 과학의 깊이나 양도 다르거든. 투자하는 시간도 다르고. 그럼 당연히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알잖아. 이과가 수학 잘한다. 왜냐면 학습하는 과목이나 양이 훨씬 많거든. 근데 이게 넘어오게 그 벽을 허물어 버렸다 보니까 진짜 이제 큰일 났네. 박 터지는 거지. 문과 애들은. 큰일 났네. 수학은 등급 내기가. 어디 과에 가야 되죠? 너 가고 싶은 거. 네? 너 뭘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 없어? 없어? 민기 있어? 민기. 있어? 민기 저 오늘은 수업 나오는데